여러분, 합격을 하고 싶다? 그러면 공부하지 마십시오. 공부하지 말고 을 하셔야 됩니다. 저는 홍대겸 변호사라고 합니다. 저는 현재는 법무법인 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. 직업이 투자입니다. 투자. 현재 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행정법, 헌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. 원래는 사법시험 공부를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. 그 이후에 이제 로스쿨에 진학을 해서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 때는 20대는 거의 실패 연속이었고요. 제가 처음에는 수험의 본질을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공부와 수험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. 공부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지적 호기심을 다 충족하는 행위들을 다 통틀어서 공부라고 한다면, 수험은 다릅니다.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. 합격 아니면 불합격. 근데 저는 그걸 잘 몰랐고요. 나중에야 비로소 많은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. 아, 수험이 이런 것이구나. 뒤늦게 깨닫는 거를 제가 강의를 하면서,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꼭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. 그래서 저는 수험생들한테 수험 전문가로 불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. 단언컨대 단군 이래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. 일단 시험이 5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. 그리고 5일 동안 중에 하루를 쉽니다. 중간에 하루 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시험을 봐요. 그래서 객관식 시험부터, 그리고 사례형, 기록형까지 다 보게 돼서요. 과거에 그 사법시험 때보다 사실 양도 훨씬 더 많아졌고 난이도도 조금 꽤 까다로워졌습니다. 그게 변호사 시험이고요. 변호사 시험은 일단 과목은 공법, 그리고 민사법, 형사법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. 또 선택 과목이 하나 더 있어요. 총 이게 크게 보면 4과목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한 8과목 정도 됩니다. 변호사 시험은 커트라인 같은 게 있나요? 커트라인이 있는 게 아니고 상대평가를 통해서 일정 인원을 뽑아요. 보통 합격률이 한 50% 선에서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3년 동안 로스쿨에 진학을 해서 3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절반만 합격하는 시험이에요. 보통 어떤 시험을 합격하면 와, 합격했다, 기쁘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. 변호사 시험 합격하면 물론 좋죠. 기쁜 것도 좋습니다. 근데 그건 잠시고요. 와, 다행이다, 진짜 합격해서 다행이다,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. 왜냐하면 비유를 좀 드리자면, 곰이 한 60km 속도로 달려온다고 해요. 사람을 향해서 막 우리 죽이려고 막 정말 굶주린 곰이 막 달려오고 있어요. 저랑 친구가 같이 있습니다. 우리는 아무 전속력으로 달려봤자 한 시속 20km, 30km밖에 안 될 거예요. 무조건 잡히는 상황이에요. 이때 내가 사는 방법은 뭘까요? 하나밖에 없습니다. 이 친구보다 빨리 뛰면 돼요. 이 변호사 시험이 딱 그겁니다. 왜냐면 50% 합격률이잖아요.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는 시험이에요. 좀 잔인하기도 하고, 저희 동기들끼리는. 그래서 시험 끝나면 사실 동기 단톡방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. 사실. 그런 거 보면 좀 의사들이 부럽기도 하고, 그것도 물론 어려운 시험이겠지만 합격률이 뭐 90% 넘자, 97%잖아요. 지대는. 이건 편집해야 되겠죠? 네. 부럽다 의사들아. 네. 죄송합니다. 최근에 제 아는 친구가 그 카이스트 수석이었거든요. 과 수석이었어. 그래서 천재인데 지금 변호사심 5번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변호사가 못 돼요. 5회 응시가 가능하면 그 떨어지면 더 이상 응시가 안 됩니다. 처음 공부할 때는 잘 몰랐죠. 특히 법학이라는 게 되게 독특한데요. 법학을 공부하면 정말 그때는 알 것 같지만 그 다음 날 까먹어요. 근데 이거를 되게 힘들어했습니다. 자존감이 매일매일 낮아져요.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. 아, 원래 수험이 이런 게 아닐까? 나중에 뒤돌아봤더니 수험이라는 게 자존감을 깎아먹는 행위였어요. 원래 수험이 원래 그런 거다. 그래서 제가 수험생들한테 꼭 강조하는 게 있죠. 자존감이 계속 떨어질 거야. 그러다 보면 예민해지기도 할 거야. 근데 그게 수험이야. 그리고 그걸 알고 받아들인 사람과 그걸 모르고 맞닥뜨린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. 그래서 저는 수험이라는 게 그런 거다라는 걸 알고 당해라,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요. 수험이 어떤 건지 알았고 제가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수험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공부법은 무조건 있고요. 특히 우리는 수험이라는 걸 하잖아요. 수험에는 무조건 왕도가 있습니다. 방법이 무조건 있어요.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방법들이 필요 없어요. 뭐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. 하지만 수험이라는 걸 할 때는 반드시 요령이 있고요. 방법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제가 4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, 첫 번째 공부법은 바로 댄디하게 여러 번 봐야 된다,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합니다. 특히 수험을 할 때 책을 보잖아요. 책을 보고 이해하는 과정,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이걸 습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. 딱 각 잡고 앉아서 공부해야지 꾸역꾸역 이래도 막 하는 거, 이걸 우리는 공부라고 생각해요. 하지만 그렇게 한 번 꾸역꾸역 읽었다고 해서 기억이 지속되지 않거든요. 가장 기억력을 계속 오래 유지하는 방법은 댄디하게 여러 번 보는 겁니다.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변호사님만의 공부 방법이 있나요? 물론 있습니다. 일단 먼저 A4 공부법이라는 거를 제가 나름 스스로 개발을 했어요. 저는 A4 용지를 딱 꺼내서요, 그걸 반을 접고 또 반을 접습니다. 그러면 8칸이 나와요. 이 8칸을 딱 넣고요, 저는 공부를 일단 1회독을 다 한 다음에
다시 한번 읽을 때 제가 볼 때 중요한 것들, 특히 기출문제 같은 거 풀어보면 중요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선별할 수 있거든요. 그 중에서 내가 잘 모르거나 내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만 아주 간단하게 필기를 해놓습니다. 결국 그게 하나가 완성이 되죠. 그럼 이 하나 분량이 이 책으로 보면 보통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. 이거 이 100페이지를 이 한 장에 저는 요약을 한 거예요. 그럼 저는 이걸 들고 다니면서 봤어요. 여러 번. 꼭 공부가 꼭 앉아서 꾸역꾸역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. 언제든 이걸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A4를 여러 개를 만들었고요.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읽을 거 따로,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읽을 거 따로, 아니면 밥 먹을 때 보는 거 따로, 또 화장실 갈 때 보는 거 따로, 이런 식으로 다들 만들어놨어요. 그렇게 보다 보면 이 A4를 20회 동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20회 동을 보면 까먹을 게 있을 것 같아요. 다 모아집니다. 사실. 그러면 100페이지를 아까 8쪽으로 나눈 A4 네네. 문제에다가 작성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키워드로 하나요? 아니면 뭐 서술형으로 써서 외우시나요? 보통은 키워드로 하고요. 변호사 시험에는 서술형 문제들이 있거든요. 내가 답안지에 무조건 써야 될 워딩을 그대로 써놨고요. 그 목적에 따라서 편집을 하면 되는 거죠. 이 공부법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들고 다니면서 이래독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. 그러지 말고 요거를 나의 워딩으로 요약을 한 다음에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이렇게 댄디하게 열어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. 세 번째 공부법은 631 공부법이라고 합니다. 631. 이건 제가 붙인 거고요. 631이 달라질 수 있죠. 521 될 수도 있고요. 621 될 수도 있고 마음이에요. 책 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. 그런데 시간은 다가오고 매일매일 해야 될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. 이럴 때 제가 썼던 방법이에요. 자, 일단 저는 스탑워치를 켭니다. 60분을 딱 설정해 놨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계획의 분량을 열심히 봅니다. 60분 안에 다 보기 힘들 때도 있어요, 사실. 하지만 어떻게든 60분 안에 끝내려고 어떻게든 보게 돼요. 막 빨리 보다 보면 중요한 거 위주로만 보게 되거든요, 자연스럽게. 그렇게 해서 한 번 딱 봅니다. 60분 딱 끝나면 딱 멈춰요. 다 끝난 거예요. 거기 쉬지 않고 바로 30분을 다시 설정을 합니다. 똑같은 걸 또 봐요, 30분을. 그러면 아까 분명 꾸역꾸역 봤기 때문에 두 번째 볼 때는 훨씬 수월하거든요. 더 잘 보입니다, 키워드가. 좀 더 빨리 읽을 수 있어요. 30분 안에 그러면 이래독이 돼요. 거기서 끝내지 않고 바로 또 스탑워치 10분을 킵니다. 그러면 그 10분 동안 또 보는 거죠. 자, 그래서 총 지금 60분, 30분, 10분, 100분을 썼잖아요. 이 100분 안에 벌써 3회독이 됩니다. 그러면 갑자기 자신감이 생겨요. 원래 그냥 제가 꾸역꾸역 1회독을 했다고 했으면 100분 동안 그냥 봤을 겁니다. 천천히. 그러면 사실 남는 것도 없고요. 집중이 잘 안 돼요. 하지만 이 631 공부법을 쓰면 시간 안에 봐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력이 높아지고요. 그리고 바로 회독하는 게 핵심이거든요. 보고 바로 보면 훨씬 잘 보입니다. 그래서 이걸 3회독을 한다? 100분 동안 3회독? 이거는 남들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죠. 자,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부해야만 이 수험에서 승리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631 공부법을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. 공부하기 싫을 때 특히. 이거는 정말 힘들 때, 그 수험을 하다 보면 슬럼프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.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이거는 저는 합격 수기 써보기라고 제가 명명을 합니다. 합격 수기는 합격한 후에 쓰는 거잖아요. 하지만 지금 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이 슬럼프를 극복할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.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. 내가 합격한 이후의 나를. 자, 보통 우리가 슬럼프를 겪게 되면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? 나는 아직도 힘든데 공부도 잘 안 되고 놀고 싶고 힘든데 옆에 있는 애는 되게 잘하는 거 같고, 또 학원에 가보면 아주 막 끄덕끄덕해. 난 모르겠는데 뭐야? 거기에 막 영향을 받아서 나만 못하는 거 아니야?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합니다. 그런 것들이 쌓이면 슬럼프가 시작되는 거예요. 하지만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은 당연히 좋은 생각을 하는 거겠죠. 근데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, 사실. 그래서 좀 긍정적인 마음을 상상을 한번 해보자.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게 합격 수기 쓰기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합격한 이유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완전 달라집니다. 우리 몸 안에 엔돌핀이 돌아요. 부모님한테 그냥 합격했어요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할 겁니다. 부모님 막 좋아할 거고, 친구들이 막 와서 축하한다,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해 줄 거고요. 그동안에 이 고생이 다 보상을 받을 거예요. 그런 걸 상상하면서 한번 써보는 거죠. 저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. 결국 그 합격 수기에 내가 구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나름 슬럼프가 극복될 수 있는 그런 엔돌핀이 돌게 돼요. 그래서 저는 아주 힘들 때 쓰는 방법, 정말 힘들고 슬럼프에 빠졌을 때 합격 수기를 한번 써봐라.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. 요즘에 좀 핫한 끌어당김 법칙. 맞습니다. 끌어당김 법칙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. 맞습니다. 마음을 딱 먹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요, D-Day를 확인하는 겁니다. 시험 날이 언제인지를 먼저 딱 확인을 해요. 이제부터 역순으로 계획을 세웁니다. 특히 이 공무원 시험이나 제가 했었던 변호사 시험 같은 그 과목들은
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완벽하게 소화하기 어려운 양이에요. 그러니까 농담이지만 변호사 시험을 출제했던 교수님이 출제했던 문제를 본인이 시간 안에 다 못 풀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. 사실은요. 교수님도 못 푼 거 우리가 어떻게 풀어요?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는 풀잖아!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그 정도로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거든요. 정말 정직하게 하나씩 한 땀 한 땀 공부하면 절대로 수험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. 자,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? 시험 전날 보면 됩니다. 그 많은 양을 시험 전날 1회독을 할 수 있다? 그럼 그 다음날 생각이 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목표가 암기가 되고 아는 것이 아니라 본단 1회독 할 수 있다는 거. 이게 목표였습니다. 그러니까요, 시험 날이 딱 상정이 되면 그 전날 과목당 1회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고요. 전날 1회독을 위해서는 그 전날 3일이 필요합니다. 그 3일 동안 1회독을 해야 마지막 날 1회독이 가능한 거예요. 그럼 이 3일 동안 1회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날 일주일이 필요하거든요. 그 일주일 동안 1회독이 필요한 거고요. 어떤 책을 일주일 동안 1회독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한 달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 한 달을 위해서 그 전에 3개월이 필요합니다.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갔고요. 수업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. 계획은 오늘부터 세우는 게 아니라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역순으로 세워간다.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에 실제로 저는 과목당 1회독을 다 했고요. 당연히 잘 풀 수밖에 없겠죠. 특히 제가 A4 공부법을 활용했던 거는 좀 제가 하기 싫었던 과목들이 많습니다. 제가 진짜 그런 게 꼭 있어요.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과목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. 그거 공부할 때는 제가 너무 싫으니까 책도 보기 싫어. 그래서 A4 용지에 그냥 요약해서 이거만 봐야지 이 생각으로 어떻게든 시험 쟁점이 나오는 거 위주로만 A4 한 장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공부가 많이 돼요. 내가 압축하고 요약해야 되니까. 그래서 그걸 들고 다녔죠. 밥 먹으면서 많이 봤어요. 왜냐면 밥 먹으면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. 좋은 기분에 이렇게 쭉 꾸역꾸역 보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지고 또 정이 들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좋아지게 되더라고요. 이 과목에 자신감이 생기고. 객관식 시험에서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너무나 명확하고 심플합니다. 새로운 질문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돼요. 100점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.